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마일리지 좌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이 메시지를 주셔가지고요, 좀 더 프리한 스타일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는 많이 있는데 좌석이 없다, 발권하려고 막상 하니까요. 마일리지가 수십만이 있고 또 많으신 분들은 수백만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많아봤자 막상 쓰려고 하면 이게 또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은 굳이 마일리지가 막 수십만 수백만씩 있는데 항공권에 돈을 또 쓰기가 싫죠. 마일리지로 발권이 가능한데 항공권에 굳이 돈 내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냐 싶습니다. 좌석은 두 자리밖에 안 남아있고 가족은 4명인데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일리지 좌석 자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난감하단 말이죠. 마일리지 쓰고 싶은데 굉장히. 그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언제 몇 달 뒤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또 내용으로 문의를 주셨거든요. 저 역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일리지 발권인데요. 대부분 마일리지라고 한다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죠. 거의 국적기로 발권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스타얼라이언스, 아시아나 연결한 스타얼라이언스,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서 기초적인 내용, 간단한 내용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있는 뜨는 숫자라도 발권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을 발권을 해야 되면은 마일리지로요, 가족 구성원은 발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명을 발권해야 되는데 나랑 배우자랑 자녀 1명을 가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내 거랑 자녀 거, 아니면 내 거랑 배우자 거 이렇게 2장이라도 먼저 발권하신 다음에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기를 거는 겁니다. 지금 2장을 발권했는데 한 장이 더 나면은 바로 연락을 줘라. 거의 대부분이 연락이 왔어요. 좌석이 한 좌석이 생겼으니까 발권하시겠습니까? 그럼 예스 하면 바로 이제 마일리지로 발권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갔었고요. 물론 여행 가는 전날까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2장은 마일리지로 하고 1장은 유상 발권으로 가야겠다 라든지, 어떤 그런 대략적인 데드라인을 잡으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3명 발권했는데 2명이라도 마일리지를 하면 일단 상당히 돈은 세이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대기를 걸어놓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럼 대기 걸었을 때 순차적으로 줍니다. 그것도 마일리지 좌석이라는 게 항공사에서 풀지 않는 좌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마일리지 좌석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왜 없냐고 하냐면요, 항공사에서 이제 유상 발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 발권이 훨씬 더 이득이죠. 마일리지는 자기들이 이미 카드사라든지 그런 다른 데서 이제 돈을 후불로 받는 돈인데, 그거보다 유상 발권으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항공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좌석을 완전히 선호하진 않습니다. 마일리지 좌석을 선호하면 마일리지 좌석으로 다 팔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마일리지 좌석의 단가가 항공사에서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까지 유상 발권이 있을 때까지도 풀지 않는 좌석이 있다. 대기가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기를 걸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매일 들어가서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꼭 가야 되는 경우, 그것도 마일리지를 꼭 쓰고 싶다, 굳이 정말 돈은 또 아깝고 쓰기 싫다는 경우에는 계속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전선상에 빠지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그 빠지는 사람들은 그 비행기의 출발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그 다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발권을 했는데요, 이제 마일리지로 계속 4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4좌석이요. 근데 끝까지 좌석이 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한 달 동안 계속 매일매일 그 모바일 웹이 요즘엔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하는데 1분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옵션으로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설정한 다음에 계속 마일리지 티켓을 확인했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갑자기 지난주 무슨 요일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아직 여행 기간이 좀 남아있어 그렇게 발권한 건데, 첫 번째 프로세스대로 했다면 3명의 마일리지를 먼저 발권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명은 대기를 걸어놨으면 아마 그 날짜에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대기 걸어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대기 걸어놓는 게 사실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앱이라든지 그런 홈페이지에 직접 가셔가지고 자리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방법이 있고요, 마일리지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픈되자마자 발권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일리지 항공 티켓은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361일 전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오픈 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361일 뒤 그 날짜에 여행을 가야겠다고 하시는 거죠. 휴가 날짜도 대충 그쯤이고, 어쨌든 지금 그 휴가가 어떻게 될지, 내가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여행 날짜 내가 맞춰서 그때 내가 발권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때쯤이겠다라고 생각해서 발권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험상도 그렇고 많은 분들 이야기는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가 훨씬 더 그렇게 361일 전에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시아나는 마일 단가가 대한항공보다 더 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신용카드가 1,500원에 1마일리지 적립되는데 아시아나는 1,000원에 1마일리지 적립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 마일리지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더 경쟁이 치열하고, 아시아나가 또 비행편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기 수도 적기 때문에 자리가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는 최대한 좀 더 미리미리 발권하는 게 좋습니다. 대한항공은 자리가 널널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물론 그 노선이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나 이런 경우에는 비행편이 좀 모자라죠. 그래서 대한항공도 좌석을 잘 안 풉니다. 하지만 비행편이 많은 곳에는 대한항공은 좀 더 여유가 있는 편.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는 유의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발권을 마치셔야 됩니다. 자리가 있을 때 바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취소할 때까지 기다려서 계속 앱에 체크하거나 아니면은 그 대기를 걸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리시고, 변경 수수료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변경 수수료가 얼마냐. 만약에 여행을 가지 않았을 때 다시 환불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 국제선 다 나눠져 있고, 돈을 내서 환불시키느냐 마일리지로 환불시키느냐. 보통 마일리지로 발권하시는 분들은 절대 마일리지로 환불을 안 하시죠. 마일리지가 되게, 그 자체가 마일리지가 모으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부분 다 돈으로 그냥 결제하시고 마일리지로 환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면 그래도 마일리지 좌석을 할 때 발권하시 좀 더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시아나에는 또 스타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타얼라이언스 그 비행편을 동시에 발권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말고도 싱가포르 에어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항공사를 동시에 발권할 수가 있습니다. 총 비행기가 없으면 스타얼라이언스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스타얼라이언스는 또 성수기 기준도 아시아나하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나는 비싸게 발권할 때 스타얼라이언스는 좀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있고, 아시아나 비행기 표가 굉장히 구하기 힘든데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많고 유효기간은 다가와요. 그럴 때는 또 스타얼라이언스 비행기, 그 스타얼라이언스 연합으로 같이 발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아시아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스타일러스 발권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메뉴에서 전산을 통해서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꼭 자리가 두 자리씩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에어라인 경우에는 더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에어라인 한국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거, 그건 비행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 같은 경우, 특히 비즈니스 같은 경우 두 자리씩밖에 풀질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4명을 발권해야 된다 싶으면 먼저 2명을 일단 발권을 하세요. 하신 다음에 기다리면 두 좌석이 다시 풀린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어떤 그런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가 자리가 없을 리가 없는데라는 그런 감이 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그럴 때는 싱가포르 홈페이지 가셔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좌석을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아시아나 쪽에서는 두 좌석밖에 안 보이는데 싱가포르 홈페이지에서는 4좌석 이상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비즈니스석이 많이 비어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아나 쪽에는 두 자리만 일단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두 좌석 먼저 발권하시면 좀 기다리면 또 두 좌석이 또 다시 리필돼서 뜹니다. 그렇게 발권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여지는 좌석하고 항공사에서 보여주지 않는 좌석이 있다. 마일리지 좌석에도.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정황을 체크하셔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만, 마일리지 좌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안 쓰면은 똥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꼭 써야 된다 싶으시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다 쓰시고, 또 원하실 때 여행 가실 때도 쉽게 포기하지는 마시고 대기도 거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마일리지를 쓸 타이밍에는 빨리 마일리지부터 써버려야 됩니다. 이제 10년밖에 주질 않기 때문에요. 10년이 생각보다 되게 금방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일리지 사용할 때 그 시간으로 치면 되게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마일리지 이거 기한이 2년밖에 안 남은, 2년이면은 거의 무조건 써야 돼요. 근데 20-30 마일리지 나오면은 그거를 위해서 또 여행을 일부러 가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곤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 기회가 될 때 해외여행 가는 걸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국내 여행 차례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마일리지 자석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잘 발권하셔서 여행하셨으면 좋겠네요. 트래블 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